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보장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있긴 하지만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적용받는 혜택이라든지 또 부담에 대한 보험료들이 틀리기 때문에 고객마다 다 상황 틀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실손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초이스 인슈에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그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가입하는 상품 중에 실손보험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 상품을 내가 더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요즘 매스컴에서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또 보험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와서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또 어떤 고객은 나는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고객은 나는 너무 혜택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험료보다 나는 그만큼 충분히 내는 것 이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또한 고객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나는 너무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만, 내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하는 분들은 도저히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힘을 빼는 것보다는 지금의 어떤 그 의료기술의 그 현황과 과거의 그 현황을 비교해 주면서 과거의 보험의 역할과 지금의 보험의 역할, 또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보험료는 내지만 보상받을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실손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팀장님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보통 내가 병원 가서 진료받을 거 영수증 내면 자립방금 제외하고 돌려줘.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보통이겠죠. 하지만 우리 구초이스 이슈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 의료비 청구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손보험이란 이렇게 우리 고객들한테 실손보험은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 의료비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 그 얘기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하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영수증을 주죠. 진료비를 내면. 그 중에 이제 의료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그 부담하지 않는 내 자부담, 공단 부담금, 자부담금, 자부담금을 또는 기급여를 보상해주는 그러한 보장 상품이다. 그래서 정의를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하면요 거기에 내가 부담한 금액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고객들이 느끼는 전문가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이 사람의 화려한 말발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해주는 지식의 정도입니다. 말은 하더라도 자, 국민이 출산의료보험이라는 거는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 의료비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들으시기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고객이 듣기에 똑같은 실손보험을 설명하더라도 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리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고객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조사 한마디에 신뢰를 하거나 또는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거는 꼭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손보험의 정의입니다. 실손보험은요, 그 내용은 어디를 찾아가도 다 나옵니다. 또 우리가 외우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찾아보면 되고요.
모르면 또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면 되지만 우리가 고객하고 이야기할 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 한마디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런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실손보험이랑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 의료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으로 불리고 있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실손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은 관련 법규가 국가 국민건강보험법이고요. 실손의료비는 보험업법이다. 운영주체는 국가, 민영보험사. 의무가입은 국민건강보험은 강제보험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강제사항은 아니죠. 하지만 강제보험처럼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다. 자, 보상하는 방법,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거고, 자, 실손의료보험은 또 나오죠.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한다. 자, 이걸 보면 우리 고객들이 나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 건강보험에서 일부 의료비를 부담하잖아요. 한 70% 정도를 부담하죠. 그럼 나머지를 자부담을 또 내가 돈을 내고 오는데 그것까지도 실손보험에서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을 내고 돌려주니까 내가 낸 돈을 거의 다 돌려주니까 난 다른 보험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고객들이 왜 실손보험을 절대적인 신격화해서 실손보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게 다 돼라고 얘기하는 게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남은 내가 부담한 금액은 또 실손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나는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국민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고 주체가 국가에서 강제보험이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또 보상을 하고 그리고 실손보험은 민영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게 국가의 정한 법률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입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인 거고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그런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평가 항목을 가지고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다 책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건강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 건강보험을 판매했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느냐. 100원을 팔았는데 110원의 손해가 났다 그러면 그 10원만큼의 손해를 고객들한테 전가를 하죠.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을 하게 되죠. 이런 차이가 좀 있다.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 더 정리할 필요는 있더라. 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하고 정액보험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실손, 그리고 실비, 정액보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손의료보험은 실비 처리를 해주죠. 내가 실제로 사용한 만큼 보장을 받는 게 우리가 실손이라고 하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정액보험은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만큼, 내가 정한 금액만큼 보상을 해주라. 그게 이제 실제 나오죠? 보상 금액은 실손의료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실손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해 주는 거고 정액보험은 사전에 약정된 거.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거. 나는 암 진단 받을 때 3천만 원 받을 거예요라고 미리 약정이라는 걸 하죠. 가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그 가입된 금액을 얼마를 내가 손해를 봤던 지급해 주는 게 정액보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척추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의료비가 4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 입원비랑 수술비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자기 부담금이 10%짜리 90% 보상하는 것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90%를 돌려주면
500만 원에 90%면 45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정액보험은 뭐 질병이 척추액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술비들을 가입해서 그게 600만 원이다. 그럼 실제로 내가 500만 원의 치료비를 병원비를 냈다 하더라도 6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난 금액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금액.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어떤 병원비를 냈지만 나는 실제 척추 의료비에 대한 정액보험을 400만 원만 들었어. 그럼 4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1000만 원을 들었어. 그러면 500만 원 손해를 봤지만 1000만 원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실손과 정액을 적절하게 갖고 가야만 내가 좀 더 완벽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장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자, 그리고 실손은 우리가 중복 보상을 하지 않잖아요. 중복 가입됐다 하더라도 비례를 보상을 해주죠. 대표적인 게 실손 의료보험과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들, 그리고 뭐 화재 보험의 화재 벌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비례로 보장을 해주게 되죠. 일상생활 대책 책임 같은 것들, 요게 이제 실제로 손해난 만큼 손해 보상을 해주는 실손 보험들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실손 의료보험인 거고, 그리고 정액보험은 내가 실제로 일어난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보상받고자 약정한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실손보험이 우리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고객을 만나서 보장 이제 가입된 현황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이 가입된 현황을 쭉 보니까 상품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형이랑 그다음에 특약형 실손보험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특약형 실손보험은 우리가 3세대 있죠. 2017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종합형 상품에 우리가 뭐 골절, 암진단금 이런 특약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러한 실손보험도 이러한 종합보험에 하나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건 가입된 어떤 고객의 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실손 의료비라는 게 찾을 수 있나요? 첫 번째 가입한 게 롯데 건강플러스 건강보험, 그다음에 현대상 355 건강보험, DB손해보험의 참 좋은 운전자보험, 현대상의 모베라 행복 가득한 생활보장보험, 삼성화재 재물보험 선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실손 의료비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어디 들어있을까? 그래서 상품별로 자세히 한번 봤더니 무배당 롯데 건강플러스 보험에 보세요. 질병 의료비, 입원 의료비,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강보험의 종합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처음에 이제 나가시면 당황을 합니다. 가입된 현황이 제일 이제 페이지에 나오는데, 고객님 실손보험은 가입 안 하셨나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실손이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이 사람은 3세대 이전에 2세대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겠구나. 뭐 더 길게는 1세대를 가입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만 보고 실손 의료비라는 상품명이 없다고, 이 사람이 실손보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단독형 실손은 어떤 거냐? 우리가 단독형 실손이라는 거는 3세대 이후에 실손보험이 어떤 특별 형태가 아니라 상품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이렇게 실손보험 이야기가 없었지만 특약형으로 이렇게 들어있더라. 자, 근데 이분도 한번 보시면 삼성화재 실손 의료비라고 되어 있죠.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상품 자체가 별도로 빠져나와서 상품명이 이렇게 삼성화재 실손 의료보험, 의료비 보험 이렇게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게 단독형 실비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세대 이후에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개인 지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그리고 실손의료비의 운영 주체가 틀리다. 국가와 보험사. 그리고 보장하는 그러한 근거법도 틀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는 개인의 자산은 되지만 이 실손의료보험은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얼마를 손해받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적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입한 세대별로 보험료가 일정 부분 할인될 수도 있더라. 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이라는 이런 실손의료비가 실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비를 생각하는데 실손과 정액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고요. 이 실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손해난 만큼 보상이 주는 거다. 정액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얼마의 보상을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했더라도 우리가 비례를 보상해준다. 대표적인 게 뭐 실손의료보험도 있지만 운전자 보험의 비례보험, 그 비용 담보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재보험의 벌금,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 우리가 실제로 손해난 거를 보상해 준 거는 중복 가입하더라도 비례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실손의료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고객의 부장 분석을 들어가 보니 가입된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상품명이 없어서 보험 가입한 거 안 한 거 아닌가 했더니 이렇게 종합보험의 특약형으로 들어있는 거는 2세대, 1세대 상품의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삼성화재 실손의료비처럼 보험 상품 이름이 실손의료비에 대한 상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상품 가입 목록에 있다라고 하면 이유는 여기 보세요. 이분도 2021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후에 가입한 3세대나 4세대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가입 시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손의료보험의 특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원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재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실손의료비예요. 상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내가 입원했어요. 수술할 수도 있죠. 입원 비용도 발생하죠. 모든 비용들을 이 가입한 내가 세대에 따라 보상 한도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죠. 하지만 입원을 안 했을 때는 통원의료비라고 해서 과거에 가입한 것들은 최소 우리가 통원의료비 25만 원 또는 20만 원, 그리고 약제비 5만 원 이런 형태로 가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입원했을 때 보장이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실손의료보험이 나왔던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병원에 우리가 중대질병으로 입원하면 오랫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하는 기간까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할 수 있게 내비뒀죠.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죠? 중병에 걸렸더라도, 암이 걸렸더라도 우리가 상급병원이라고 하고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최대 2주 이상을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2주가 넘어가면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버려요. 병원이 수용할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급병원으로 또 종합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2주입니다. 많은 걸 치료해도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3, 4일이면 퇴원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심장수술 같은 경우에는 스텐을 삽입하거나 뭐 보조장치를 삽입하는 거는 하루나 당일 수술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보험을 생각할 때는 가입했던 그 시기의 상황과 지금의 시기의 상황을 잘 비교를 해 주셔야 고객이 이 실손보험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과거에는 오랫동안 입원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심장 제대동기라든지 스텐트 삽입하는 데 수술비가 2, 3천만 원 들어간다고 봐요. 우리가 이 심장 쪽의 수술비는 굉장히 비싸죠. 상위
12 중에 수술비 탑 12 중에 7가지가 심장 관련된 수술이에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오랫동안 입원을 하니까 뭘 해주겠지만 당일로 수술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예전에 백내장 같은 경우도 봅시다. 백내장을 우리가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줬잖아요. 6시간 이상을 병원에 있으면 입원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6시간 동안 그냥 입원을 한 걸로 해서 백내장 수술한 거를 입원을 이렇게 해서 다 줘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까다롭게 바뀌었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받아야 돼요? 통원의료비 최대 25만 원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을 잘 알아야 된다. 실손보험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거는 입원했을 때다. 입원했을 때 상이든 질병이든 발생하는 재방 치료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게 실손보험이다. 입원료비, 입원진료, 입원재료, 입원수술비, 상급당화차 이래다 얼마 한도로 보상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손보험을 잘 알아야만 또 가입 시기별로 이 고객이 언제 가입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고요. 운영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실손과 정액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크게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특약형과 그리고 독립된 단독 상품으로 유형으로 분리가 된다. 그리고 실손보험이란 정의도 얘기했지만 구조를 보면 입원 치료를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원 의료비 이쪽으로 가겠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암 치료 요즘 굉장히 뜨거운 한 이슈가 뭐예요? 중입자 치료죠. 중입자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또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자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시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중입자 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입니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등록하고 수속하는 시간을 다 포함해도 20분을 넘지 않아요. 입원하나요? 입원하지 않죠. 그럼 실손만 갖고 있는 분은 나는 실손이니까 다 돼. 막상 가니까 입원을 안 했어요. 20분밖에 안 걸렸어. 그럼 어디서 나와야 돼요? 실명 입원을 위해 그분이 25만 원 가입했다면 통원 의료비 25만 원 주고 끝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 역할이 과거와는 달라졌더라. 그래서 난 실손만 있으면 다 돼.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고객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객은요, 우리를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하죠. 만나더라도 경계를 합니다. 내가 궁금해서 나오긴 했는데 내 몸이 잘 돼 있나? 그리고 실손보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나왔는데 마음속에 이분들은 저희를 경계하는 게 뭐, 보험 가입하라고 할까봐 가입하고 있는 거 해지하라고 할까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런 팩트를 진실 그리고 또 사실만을 전달하고 고객에게 그런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끔 그 가이드를 주는 거지 고객님이 이건 나쁩니다. 이건 잘못하셨어요. 이걸 왜 내고 계세요? 라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를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팩트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라.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단체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큰 회사들은 단체 보험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실손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단체 보험 중에 실손보험을 선택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3천만 원, 1천만 원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할 수 있죠. 전환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5년 이상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단체 실손을 5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동일한 보장의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보험금 200만 원 이하 수령 또는 10대 질병 이력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심사로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은 가지면 안 되겠죠, 보험을. 그래서 우리가 단체 보험만 믿고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내가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손을 다시 가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금 2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 단체 실손에서 개인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는 질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손을 또 못 들잖아요. 그래서 개인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거를 단체 실손이 있기 때문에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으로 전환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단체 실손을 가입하는 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개인 실손으로 전환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5년간 보험금이 200만 원 이상 이하 수령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주체, 정액과 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손보험의 구조, 입원했을 때 가장 혜택이 큰 상품이더라. 그래서 과거와 지금의 트렌드가 틀려졌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역할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팩트들을 좀 전달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들이 단체 실손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이제 변천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변천사의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자료를 출력하셔서 보고 상담하셔도 돼요. 언제 가입했는지 아까 가입된 현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가입한 시기가 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이게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고객들한테 가입된 현황에 대해서 몇 세대인지 이게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트렌드가 어떻게 틀린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고객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손보험은요, 크게 세대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5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입할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우리가 4세대까지 구분을 합니다. 1세대 상품을 우리가 표준화 이전의 상품이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1세대 이후에 있는 상품은 표준화 실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표준화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약관을 얘기합니다. 약관이라는 게 뭐죠? 보상하는 기준이잖아요. 보험사별로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1세대 실손은요. 보험 표준화 되기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죠? 보험사별로 보상하는 약관이 틀리다는 얘기죠. 삼성화재, 행복화재, 현대해상, 뭐 예전에 이제 LG화재, KB손보가 LG화재였잖아요.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보험이 가입한 회사와 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상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부터는 우리가 표준화된 실손이라고 하는데 표준화됐다는 것은 약관이 표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에 가입하더라도 보상하는 것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약관이 다 똑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변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세대별로 나눌 때 1세대부터 우리가 4세대까지 현재 나와 있고요. 1세대를 표준화 이전이라고 하고 1세대 이후를 우리가 모두 2세대, 3세대, 4세대를 합쳐서 표준화된 실손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약관이 동일하냐 아니면 각 보험사별로 다르냐 이런 얘기인데 1세대는 표준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입한 시기와 회사에 따라서 구성하는 손해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2세대부터는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신 표준화된 이후에 그 상품들은 보험료만 틀리겠죠. 회사별로. 보상 내용 똑같지만 아까 손해율이라는 거, 보험료로 산정하는 거는 보험사의 손해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별로 손해율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보험사별로 돌려봐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틀릴 수 있다.
자, 1세대는 우리가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거를 1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1세대 실습을 가장 좋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자기부담금이 없이 다 하신대요. 내가 병원 가서 1,000만 원이 있으면 식인보험보험이 대부분이 90% 보장받는 건데 1,000만 원 다 주니까 90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최대 예전에는 1억까지도 보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가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1세대는 1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1세대를 왜 좋아하느냐. 1세대에 좋아하는 거는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게 가장 특징인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거다. 우리가 다른 거 내용 떠나서 머릿속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연도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바로 가입된 시기를 보고 고객의 이 실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1세대에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5년 갱신이에요. 5년마다 갱신이에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상품들이 1년 갱신으로 실손이 보험료를 재산정을 하는데 1세대는 5년 갱신이에요. 5년 갱신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년마다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1년마다 갱신이 빠르게 갱신이 되니까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년 1년마다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나온 상품이 5년 갱신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 실손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몰랐죠.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가면 실손보험 들어있으면 이것부터 묻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병원을 갔다 와도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그 뭐죠? 도수치료. 도수치료 때문에 품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가서 마사지처럼 받는 겁니다. 또 과거에 어떤 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지금은 약 100%. 만약에 10,000원을 내고 있으면 5년 뒤에 20,000원이 되고요. 또 20,000원 내고 있는 분들은 5년 뒤에 40,000원이 됩니다. 거의 100%씩 올라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55세인데 지금 5년, 지금 1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5년 뒤에 60세면 얼마죠?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또 65세 되면 또 올라갈 텐데, 그럼 40만 원이죠. 그럼 70만 원인데 70배가 되면 80만 원. 75세가 되면 160만 원. 단순히 그렇게만 계산만 해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세대는 좋은 게 보상을 많이 해줘요. 보상 금액이 큽니다. 약제 비용도 자기부담금도 외래 갔다 온 것도 5천만 원 받으면 돼. 근데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또 반대로 혜택받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가입해놓고 병원도 안 가고 건강한 사람들은 남이 이 청구한 그것 때문에 계속 5년마다 보험료가 갑자기 봤더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맞아서 봤더니 실손보험이 올라가고요. 또 우리가 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동이체가 되어 있고 옛날 거는 특약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잘 몰라요. 내가 처음에 얼마 냈는지 그냥 보험료 자동차로 빠져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막상 근데 들여다보면 예전에 내가 한 3만 원 낸 것 같은데 왜 10만 원 이상 나가지? 알고 보니까 실손보험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5년마다 갱신되는 게 갱신 주기가 1년마다가 아니라 5년이라고 해서 결코 적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5년치를 빵 때리니까 1년마다 올라가는 것보다 하급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이 5년 갱신형이고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원 의료비가 최대 1억까지도 보상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없고 외래와 그다음에 약제비는 5천만 원 부담을 하면 된다. 자, 이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2009년 8월에 이제 2세대로 바뀌면서 자기부담금이 10%가 생겼습니다. 자기부담금이 10%가 생겼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5년이 아니라 3년 갱신형으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현재
한 50% 정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3년마다 보험료가 50%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예전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10% 자기부담금을 갖고 가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약제하고 외래도 자기부담금이 좀 생겼죠. 이때는 8,000원을 문제했어요. 그리고 처방은 8,000원, 그다음에 외래는 병원에 따라서 일반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에 따라서 10,000원, 10,000원, 20,000원을 문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조건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이것도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2013년 4월부터는 이제 3년, 5년 갱신이 아니라 안 되겠다. 보험사들이 너무 손해가 크니까 1년마다 보험료를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마다 이제 갱신 주기가 바뀐 게 바로 2013년 4월입니다. 요 시점을 좀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1세대, 2세대 초반까지는 3년, 5년 갱신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그 뒤부터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죠. 다 1년 갱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갱신 주기별로 아까 이제 우리가 세대별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다. 그리고 표준화 이전과 표준화 이후로 나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갱신 주기로는 5년과 3년이 1세대와 2세대 초반, 그리고 2013년 4월부터는 모두 다 1년 갱신이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또 이때 2013년 4월에 이제 그 외래나 처방에 대한 자료라고 조금 붙었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내가 금액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증을 받아서 고객이 직접 신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서 신청해 줄 때 금액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는요. 고객이 가입한 상품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또 2세대고 여러 번 적용이 되는데 어느 세대에 있는 건지 어떻게 보상을 받는 상품인지 어떤 거는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지 않는지 이거를 알려주고 보험료는 어떻게 인상이 되고 앞으로 네가 실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갖고 있는 보험이 실손보험만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보장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팩트들을 전달해 주는 거지, 제가 보험금 청구해 드릴게요, 계산해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랑 또 보험회사에서 보는 그러한 그 고객이 낸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보다는 또 이 보상하는 친구들이 정확하게 약관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고객들이 적용받고 있는 보상의 형태라든지 또 갱신 주기라든지 과거와 지금의 그런 형태 그리고 또 부실손 이외에 다른 상품을 어떻게 보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손을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세대별로 나누고 갱신 주기별로 2013년 이제 3년 5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자기부담금이 이제 90%였는데 급여 비급여를 나누지 않았어요. 급여 비급여를 나누기 시작한 게 2세대의 세 번째 2015년 9월부터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급여는 90%, 비급여는 80%만 보장을 해줄게. 라는 이제 이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세대가 2017년 4월에 나왔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수치료 그리고 MRA 이런 것들 그리고 비타민 주사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병원에서 실손해서 처리해 주니까 실손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실손으로 처리해 드릴 거예요.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이제 고객들이 이걸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2017년 4월에 우리가 그때 이걸 뭐라 그랬냐면 한신손이라고 해서 보험료가요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기존 거보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과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1, 2세대하고 3, 4대의 큰 특징은요 이거예요. 도수치료, MRA 그리고 비타민 주사 같은 특이하게 별도로 나와서 보장하는 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수치료는 우리가 350, 비급여 주사 치료는 250만 원, 비급여 MRI는 300만 원까지나 보장합니다. 문제 구매도 제한. 예전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세대는 100% 가져왔고요. 그리고 2세대는 90%, 그 다음에 2세대 중간에는 비급여는 80%, 급여는 90%.
물론 입원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MRI 찍으려면 예전에 6시간 동안 병원에 가 있거나 하루 입원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입원했을 때 가장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무조건 입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기별로 틀리더라. 그리고 4세대는 3세대, 4세대가 특징이 이거다. 또 3세대하고 4세대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여, 비급여도 이제 급여가 80%, 비급여가 70%로 해서 보장하는 한도가 좀 줄었죠. 그리고 도수치료하고 비급여 MRI 이것도요. 우리가 약간 조건을 바꿨습니다. 뭐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받은 다음에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야 되죠. 계속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천란은 팀장님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구분은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하더라. 그리고 1세대 이전은 표준화 이전의 실손이라고 하고 2세대부터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손은 4세대 실손이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1세대 실손은 어떤 장점이 있냐? 갱신 주기는 5년이고요. 자기 부담도 없고 입원했을 때 최대 1억까지 보상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고객들이 좋은 실손이라고 하고 하지만 단점은 갱신 주기는 길지만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가장 많은 보상을 해주니까. 그 얘기는 회사의 손해율이 가장 안 좋은 실손이겠죠. 그러면 고객들한테 그거를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약 70에서 100% 정도의 5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 인상이 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게 특약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동이체를 고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더라. 실제로 딱 찍어보니까 너무나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5년 갱신이 아니라 2세대 첫 번째의 실손보험은 3년 갱신이었고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10%를 줬습니다. 물론 이제 외에 자기부담금도 줄여졌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이제 3년, 5년이 아니라 1년 갱신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2013년 4월부터는 모든 실손이 지금까지 1년 갱신이더라. 그리고 또 한 번의 또 분기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급여 비급여를 나누지 않고 90%를 줬는데 100%나 90%를 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급여 비급여를 나누기 시작했더라. 90%, 80%. 자,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도수치료, 뭐 MRI 치료 이런 것들을 입원시켜서 또 마사지처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도수치료 한 번 가는 게 뭐 예전에 15만 원, 뭐 이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번만 받아도 150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가서 마사지처럼 받아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높고 가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1년 갱신이지만 도수치료와 MRI, 비급여, 손해율이 높은 거를 특약으로 빼놔서 보상 한도를 정해놔버렸어요. 그리고 또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급여, 비급여도 90%, 80%가 아니라 이것도 너무 더 없다. 그럼 70%, 80%, 70%. 그리고 도수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여기 3세대에서 50회는 똑같이 정해놨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회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 건지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가장 큰 틀에서 실손보험의 변천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1세대부터 4세대, 그리고 갱신 주기로는 5년, 3년, 1년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1세대는 높다가 2세대 초기에는 90%, 그리고 또 중반으로 가면서 비급여, 급여가 나눠지면서 90%, 80%, 그리고 4세대에 와서는 또 급여가 80%, 비급여가 70%, 그리고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 노숙치료와 같은 특약들이 빠져나와서 보상 한도가 달라져 있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세대, 여기서 4세대에서 1세대로 갈수록 보장의 크기는 커지죠. 왜 자기부담금이 더 적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보장은 작아지지만 반대로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올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왜 자기부담금을 더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보다 4세대로 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리고 보장의 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요. 금액도 크긴 하지만 1세대에 없던 질병들이 4세대에는 생긴 것들을 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보장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4세대에서 4세대가 보험료가 가장 싸고 1세대로 갈수록 보험료가 가장 비싸겠죠. 그리고 보상하는 금액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4세대보다 크겠죠. 하지만 보장하는 범위, 보장하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1세대는 100개를 했다면 4세대는 200개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만큼 보장의 범위는 커졌다. 왜? 시대가 달라지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어떤 질병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뭐 난임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에서도 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실손이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가입했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를 비교했을 때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고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이 실손보험의 변참사를 공부하는 의미지. 어떤 분들은 고객들한테 만나보면 이 1세대 실손 해줘야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설계사들이 가서.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아니, 5만 원, 그분이 40대인데 뭐 5만 원 미만으로 내고 있으면 더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고객 중에 가장 비싼 고객이 저랑 동갑인데요. 25만 원을 냈어요. 좀 2000, 거의 2000년도 시작할 때 2001년인가 가입했어요. 그때는 이 보험이 얼마나 손해가 날지 모르니까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또 계속 인상이 됐으니까 많은 인상을 겪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분은 또 그거 이외에 과거에 1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장을 많이 해주니까 보험금을 많이 주니까 다른 보험들이 없어요. 난 이것만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트렌드에 맞지 않잖아요. 입원 치료가 적어졌고 당일 치료 요즘 특이하게 보면 통원 수술비도 나오죠. 통원 상해 수술비, 통원 질병 수술비. 그만큼 그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입원보다는 통원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분이 1세대를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서 갖고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중대질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뭐 또, 산전특례로 많은 걸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지만, 비급여 치료라든지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전사를 공부하면서는 고객이 이 실손, 자기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현황과 보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보험료만 내고 있었는지 고객의 수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1세대는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짧게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또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재가입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3년, 5년은 갱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초기에 이런 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20년당 100세만이잖아요. 자, 그런데 고객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20년만 되면 이 보험 끝나는 거 아니야? 2013년에 들었으니까 2033년이면 끝나고 8년만 되면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전환시켜야 돼?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거는 뭐 20년 되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면 되지만 모든 실수는 어떻게 해요? 이런 트랙형이라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100세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하는 동안. 100세까지 살았으면 100세까지 갱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실손보험인 거죠. 그래서 이거 꼭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실손보험의 이런 특약들은 20세 이런 새만기 상품에서 일정 기간 납입하고 내가 평생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유지하는 동안은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갱신 주기 5년, 3년, 1년에 갱신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년, 5년은 재가입이 아니라 계속 갱신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유지하는 거. 하지만 이제 1년으로 바뀌면서 재가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5년 재가입은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요. 그 다음에 15년이 되면 다시 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4세대의 특징이
앞에 1년 주기는 2세대 중반부터 3세대까지는 15년 재가입이었어요. 그 얘기는 근데 4세대부터는 5년 재가입.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재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재가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실손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롭게 가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재가입이라는 거예요. 갱신을 해주는데 질병이 있더라도 그 중대 질병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약관상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질병이 있더라도 재가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2세대까지의 재가입은요, 3세대까지 재가입은 15년 재가입은요, 고객의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그리고 우편으로 재가입의 의사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저 재가입할 거예요라고 의사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걸로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데 이 5년제가 있고 4세대는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가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직전과 무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여기는 기존 거는 고객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재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가 좀 있다. 재가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15년, 여기 15년 주기가 있고 5년 주기가 있는데 3년, 5년은 재가입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갱신일 겁니다. 계속 내가 유지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 재가입이라는 뜻은 앞에 15년 만기 재가입은 내가 15년 되는 시점에서 회사가 나한테 의사를 물었을 때 그거에 응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4세대에서는 고객이 응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연장을 해주더라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1세대하고 4세대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1세대하고 4세대는 가장 특징이 이제 자기부담금이죠. 여기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80%, 70%, 그리고 도수치료 이런 게 없죠. 하지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1세대에서는요, 정신질환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증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치매.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수술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빈도수의 순위를 매겨봤더니 1위가 백내장이고요. 2위가 치행수술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치행수술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1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치행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또 우울증 이런 게 없었으니까 비만, 습관성 의사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세대에서 1세대로 갈수록 보장 금액은 커지지만 보장의 범위는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보험료를 줄이고 가입 조건이 좀 안 좋아지는 거지만 보장이 훨씬 더 넓어진 거죠. 과거에는 보장. 저 실제로 치액을 보장 못 받은 고객도 봤어요. 저는 뭐 그냥 지점장들이 와서 사례를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고객 상담을 하는데 1세대였어요. 제가 치액 보상 안 됩니다 했더니 자기 치액이 안 돼서 3세대로 그 당시에는 3세대였으니까 바꾸려고 궁금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전환 시켰어요. 저는 만났던 고객, 계획했던 고객은요, 거의 90% 이상 실손 전환해서 그 줄어든 보험료로 다른 걸 보장을 해드렸어요. 왜 정확하게 저를 설명을 드리니까. 얘기를 끝냈더니 고객이 나 치행 못 받았어. 아, 그래? 그리고 요즘 공황장애나 우울증 약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이 세대도 2세대부터는 이제 치액은 보장이 됐어요. 하지만 정식과 지방은 아직 안 되죠. 비만도 안 되고 습관적 위산도 안 돼요. 이게 이제 2세대 중간에 넘어가면서부터 언제부터 됐어요? 정신적인 행동질환은 2세대 2016년 1월부터.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조건이 안 좋아지는 대신에 보장의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보장을 많이 해주는데 지금 내가 건강해서 보험 그 보장 혜택을 안 받고 실제로 60대 가서 70대 가서 쓰려고 했더니 또 그때 가서는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서 아무리 좋은 보험도 유지를 못하면 아무 혜택이 없죠.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소비를 해야 된다. 실손보험은 합리적인 소비가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뭐합니까? 보장이 안 되고 과거에는 어떤 질병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될 정신과 질환이나 비만 질환이나 난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을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1세대에서는요, 신경계 질환, 척추 질환에 대한 보장이 회사별로 다 틀려요. 2003년 이전에 가입하거나 2006년 이전에 가입한 회사들 중에는 이 척추 질환에 대한 거는 보상을 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표준화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회사별로 약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허리 수술을 했는데 우리 척추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세대 고객들은. 2006년 이후에는 다 돼요. 근데 2006년 이전에는 또 회사별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화재는 처음부터 이 상품이 나왔을 때부터 척추질환 다 해주지만 회사별로 다 차이가 있더라 1세대들은. 그래서 1세대가 보장은 많이 해주지만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보험 보장에 비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세대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5분짜리인데 실손보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론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손보험에 대해서 쭉 이제 정의부터 그리고 변천사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손보험은 보장받는 기업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야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장받는 기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갱신형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서 1년 3년 후면 보험료가 100% 인상됩니다. 젊어서는 저렴하고 참 좋지만 나이가 들어 70대가 된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실손보험은 지금 당장 고객들은 피부에 못 느끼죠. 보험료가 내가 낼 만하고 또 과하게 많이 내리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감당할 해 올라가는지 몰랐어. 이 정도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60대 후반, 70대가 넘어간다면 갱신보험료가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4세대라고 해서 자기 부담이 커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척추수술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1세대에 있는 분은 대부분 실손 이외에는 수술비에 관련된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400만, 500만 원 들었으면 5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이 4세대를 가입하고 각종 특약과 수술비들을 보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세대는. 그런데 이 B라는 고객은 4세대로 전환하고 수술비, 종수술비부터 여러 가지 특약들을 넣어서 뭐 엔대 수술비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 그럼 실손에서는 얼마가 나오죠? 금액이 80%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비교하면 100만 원이시죠. 자, 그런데 수술비를 들어놨습니다. 보통 우리 척추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종수술비부터 엔대수술비, 질병수술비 이런 특약들을 하면 최소 200에서 많게는 400, 500. 우리 그 소식지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300만 원, 400만 원만 해도 8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200만 원만 해도 650이에요. 6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존보다 많이 낮잖아요. 보험료도 1세대보다 적게 내면서 4세대 실비가 자기 부담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험료를 줄인 절감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특약들로 보장을 해준다면 결국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부담금이 줄었지만 다른 걸로 우리가 보장을 해놓고 기존에 우리가 1세대 보험료 많이 내지만 보장은 실손보험만 비교했을 땐 크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더 크잖아요. 보험료도 줄어들면서 되게 그렇습니다. 보험료도 절감되면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실손보험을 고민해서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저렴하고 참 좋지만 나이가 들어 갱신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유지에 대한 부분이 생기겠죠. 중간에 유튜브가 좀 잘 안 나와서 좀 매끄럽지 못했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그건 따로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실손보험은 끝이다.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게 실손보험이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출되는 의료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1세대가 보장을 많이 해주니까 좋다. 2세대 또 3세대가 보장 금액이 크니까 좋다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의료 트렌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손 의료비의 역할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의료 환경도 변했고 의료 기술도 발달했고 그리고 과거에 나온 그런 실손 의료비들이 계속 내가 보험료를 내가 가입한 시기에 그 갱신 주기에 따라서 계속 보험료를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정작 필요한 시기에 내가 이 실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끔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교육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의 시작은 실손보험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제가 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합리적인 그런 보험료일 수 있지만 보장 금액이 커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상 65세 이후에 내가 평생 써야 될 의료비의 70% 이상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70세 가까이 갔을 때 실손이나 의료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 1세대, 2세대에 가입한 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면 기존의 실손을 좀 리모델링해서 부족한 부분들 또 과거의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실손보험이 다 되니까 보험에 대한 신용을 안 써놔서 보장이 너무나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많습니다. 실손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정액형으로 수술비라든지 또 요즘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암치료 통원비 그리고 또 순환계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본다면 실손보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입원 치료가 줄어들었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 통원 치료가 많이 되고 대표적인 게 암치료 통원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손보험이 갱신 주기를 가지고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거다 보니 지금의 당장에 그걸 보지 말고 내가 사용할 나이 60대, 70대에 과연 내가 지금 있는 실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우리가 이런 정액보험은 새만기로 가입해두면 보험이 인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해서 우리가 보험의 보장의 형태를 바꿔놓는다면 보험료에 대한 그 인상에 대한 이슈도 줄일 수 있고 보장의 크기도 크게 키워나가면서 보장의 범위도 굉장히 크게 가겠죠. 이제 시기가 더 지나면 통원 치료가 아니라 재택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라는 실손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손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형태의 실손은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보험료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계에 나와 있는 65세 이후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의료비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과연 그때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실손을 유지하고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보장이 충분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끔 고객에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의에 대해서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우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변천사에 대해서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1세대부터 4세대로 가면서 보장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보장액은 줄어들었지만 보장의 범위, 치료를 보장하는 그런 질병의 수는 훨씬 늘었다. 왜? 시대가 변하고 의료의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과거에 이슈가 되지 않았던 질병들이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건은 안 좋아졌지만 보장의 범위는 훨씬 더 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또 있는 보험보다 지금 현재 세대의 실손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 그리고 실손보험 계속 갱신이 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 지금 현재가 아닌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60대, 70대 됐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보험으로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